신뢰를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워런 버핏의 말입니다. 대중에게 사랑받던 한 연예인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광고가 끊기고 방송이 중단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왜 사람들이 그토록 빠르게 긍을 돌렸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한 매니저와의 불화? 개인적인 감정 아툼?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짜 등을 돌린 이유는 법을 가볍게 여긴 태도였습니다. 미국의 투자가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책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선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어떤 선택은 가볍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를 정하는 일처럼 말이죠. 하지만 어떤 선택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법이라는 선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법은 차갑습니다.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선은 넘어도 되는 선이 아닙니다.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세우지 않으면 들판 전체를 잃게 된다. 법은 바로 그 울타리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구분이 없습니다. 법은 오직 한 가지만 묻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법에 맞았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를 밝히고 소인은 이를 밝힌다. 군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과 손해를 먼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예란 무엇일까요? 바로 법입니다. 법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합의한 최소한의 옳음입니다. 몰랐다는 말은 책임을 지워주지 않는다. 가장 위험한 변명.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관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렇게 답합니다.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로마법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의 무지는 변명이 되지 못한다. 특히 이것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대표, 사업자, 의사결정권자, 공인,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관리 부실의 증거가 됩니다. 위치가 높을수록 책임도 커진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아내는 의심받는 것조차 안 된다. 왜일까요? 그의 위치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로마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법으로 의심받을 구조 자체를 만들지 않아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중이 가장 실망한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의 법적 책임도 몰랐을까? 선의도 법 앞에서는 결과로 평가된다. 의도가 아니라 행위를 본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오히려 문제가 된 적 말입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는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안타깝게도 법은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법은 의도를
묻지 않습니다. 법은 행위와 결과를 봅니다. 선의로 했든 관행이었든 오래 그렇게 해왔든 법의 기준 앞에서는 모두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것이 법에 맞았는가 아니었는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집을 짓다가 지붕에서 떨어뜨린 벽돌이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다친 사람의 상처가 문제입니다.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입니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난한 친구를 돕기 위해 고용 절차를 간소화했다면 도덕적으로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노무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측은지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요. 시비지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동정심,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둘 다 가져야 합니다. 동정심만 있고 분별력이 없으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쌓는 것은 어렵고 무너지는 것은 쉽다. 여러분, 집을 지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채의 집을 짓는 데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설계하고 기초를 다지고 벽 쌓고 지붕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 집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연예인이 잃은 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짜 잃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준을 지키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근본적 신뢰입니다. 법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플라톤은 법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이 지배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인간도 안전하지 않다. 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어긴 사람보다 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냉정합니다. 왜일까요? 법을 어긴 것은 실수일 수 있지만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동서양 고전이 말하는 법 위에 선 사람은 없다. 동양의 지혜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법을 잃으면 나라가 무너지고 권력이 법을 잃으면 신뢰가 무너진다. 법은 백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법 위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왕도 장군도 아무리 공이 많은 사람도 말입니다. 한비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자신이 아끼는 신하의 범법 행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라를 위해 공이 많으니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법가 사상가는 말했습니다. 왕께서 한 사람을 위해 법을 굽히시면 백성 모두가 법을 믿지 않게 됩니다. 서양의 지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은 이성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유일한 지배자다. 사람은 감정적입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싫은 사람에게는 가혹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평등하게, 일관되게, 예측 가능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사회에서만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로마의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법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노예가 된다. 법이 없는 곳에서는 힘 있는 자의 뜻이 곧 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연예인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닌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고용주이거나 누군가의 책임자일 수 있습니다. 집에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신다면 당신은 고용주입니다. 동네 가게를 운영하신다면 당신은 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로 누군가와 계약하신다면 당신은 계약 당사자입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일하신다면 당신은 관리 책임자입니다. 이 모든 관계에는 법적 의무가 따릅니다. 두 개의 원칙.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믿되 시스템을 만들어라.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계약서를 쓰고 절차를 지키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상대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 명확한 경계와 규칙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둘째, 선의를 믿되 법은 반드시 지켜라. 상대의 선의를 믿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가야 합니다. 선의만 있고 법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법만 있고 선의가 없으면 삭막합니다. 그러나 선의와 법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법 지키기. 일상에서 실천하는 법의식.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이 거창한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습관. 아무리 작은 거래라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계약서를 쓰십시오. 이 정도는 말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나중에 큰 분쟁이 됩니다.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 이 정도 금액은 영수증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나중에 세무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습관. 우리 집 일 도와주는 분인데 근로계약서까지 필요할까? 이 생각이 나중에 노무 분쟁이 됩니다. 법은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불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을까? 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강한 자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약한 자의 권리를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법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대처하는 자세, 인정하고 책임지고 배우라.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이후의 태도입니다. 실수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인정하라. 변명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꿉니다. 둘째, 책임지라. 말로만 사과하지 마십시오.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을 방지하십시오. 셋째, 배우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을 점검하고 절차를 보완하고 교훈을 남기십시오. 용서받을 수 있는 실수, 없는 실수.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진정한 잘못이라 한다. 사람들은 실수 자체보다 실수 이후의 태도를 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책임지고 바꾸려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 우리가 남겨야 할 것.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재산, 명예, 업적.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문화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법을 가볍게 여기면 아이들도 법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편법을 쓰면 아이들도 편법을 씁니다.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면 아이들도 책임을 회피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당신 스스로 그 변화가 되어라. 법을 지키는 사회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법을 지켜야 합니다. 정직한 사회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책임지는 사회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것, 작은 규칙 하나를 따르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법은 차갑지만 법을 지키는 태도는 모두를 보호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부자?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원칙을 지키는 사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후자가 더 오래 남습니다. 성공은 사라지고 명예는 퇴색하고 재산은 흩어집니다. 하지만 신뢰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법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우리를 뜨거운 감정의 실수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법은 엄격합니다. 하지만 그 엄격함이 우리를 일관되게 공정하게 대우해 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기 위해 올바른 절차를 밟습니다. 그 둘이 함께 갈 때 인생은 덜 아프고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작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문서로 남기기, 아무리 작은 거래라도 영수증 챙기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계약서 쓰기.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끝맺음. 여러분, 법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법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책임은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책임은 우리의 존엄입니다. 원칙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법 위에 굳건히 서고 사랑 안에서 따뜻하게 흐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